깊은 밤 혼자 깨어 텅 빈 방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이제 나는 정말 혼자인가 생각하셨나요? 다시 사랑을 꿈꾸는 건 사치일까요? 70대의 나이에도 설렘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 노인의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니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네요. 두 해가 지났건만 아침마다 귓가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여보, 밥 먹어요. 이제는 없는 목소리를 따라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열한월,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낙엽이 보이네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맘때쯤 김장을 했었죠. 김치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내 손맛이 담긴 김치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명절이면 아이들까지 다 모여 시끌벅적했던 집안이 이제는 너무도 조용하네요. 그때 좀 더 잘해줄걸. 식탁에 앉아 찬밥 한 숟갈 뜨며 중얼거립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카네이션도, 내가 돈 아깝다고 매번 거절했던 제주도 여행도 이제는 모두 후회로만 남았네요. 생각해보면 제가 참 인색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올해는 제주도 한번 가볼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돈 아까워. 다음에 가자라고만 했죠. 그 다음에가 영영 오지 않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수도 대충 하고 옷도 아무거나 걸치고 나갑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아내는 항상 제 옷차림을 신경 썼는데 그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집을 나서며 거울을 봤습니다. 30년 넘게 체육교사로 근무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울에 비친 사람은 기운 없고 처진 어깨의 노인네뿐입니다. 한때는 육상 특기생이었고 학교에서는 몸짱 하선생님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매일 아침 운동장을 5바퀴씩 돌고 학생들과 축구도 하고 교실에서는 당당하게 걸어 다니던 그 자신감 넘치는 하진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내가 떠난 후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을 간신히 몇 숟가락 먹고 설거지를 하다 보니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수요일 경로당 가는 날이네요. 동네 친구들이라도 만나야 하루가 덜 외롭거든요. 경로당으로 가는 길, 담벼락에 핀 국화꽃이 가을바람에 흔들립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어느새 두 뺨으로 눈물이 흐르고 있네요. 대수롭지 않게 소매로 훔쳐냅니다. 이제는 울음도 익숙해졌으니까요. 경로당에 들어서니 여느 때와 같이 할아버지들이 장기판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저와 30년 지기인 판석이는 오늘따라 들뜬 표정입니다. 야, 진수야. 오늘 재미있는 사람 올 거야. 내 지인인데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도움될 만한 거 가져온대. 처음엔 보험 아니면 건강식품 파는 사람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 달이면 서너 번은 들어오니까요. 듣기 좋은 말로 현혹시키다가 결국은 비싼 물건 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몸의 변화 때문인지 오늘은 좀 관심이 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르신들께 좋은 정보 드리러 왔어요. 밝은 미소와 화려한 옷차림, 너무 강한 향수 냄새가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진한 화장에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건강보조제입니다. 옥펜티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제2의 비아그라라고도 하죠. 순간 경로당이 술렁입니다. 누군가 킥킥거리고 또 누군가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평소 같았으면 코웃음 치고 나왔을 텐데 요즘 들어 아침마다 느끼는 변화가 생각났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내 몸, 특히 그곳이 말이죠. 이 제품은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져서 부작용이 전혀 없답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미숙 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순간 경로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경로당에서 한글 강사로 봉사할 정이라고 합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6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잔잔한 미소와 단아한 말투가 첫인상부터 좋았죠. 나도 모르게 등이 펴지고 머리를 쓸어 넘겼네요. 판매원 미숙 씨는 잠시 얼굴을 찡그렸다가 이내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네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녀는 신기한 약의 효능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정희 선생님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약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을 산 이유가 정혜 선생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나 이 나이에 무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내일은 정희 선생님의 한글 수업이 있는 날이니까요. 어느덧 2월에서 5월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단오를 맞아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성 회원들이 수리취떡을 만들고 남자들은 운동장에서 윷놀이 준비를 했죠. 경로당에 온 지 석 달 정혜 선생님은 이제 경로당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인품과 배려심 깊은 태도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정희 선생님의 한글 수업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평생 농사 짓느라 글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이 정희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들에게 편지도 쓰고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 한글 수업은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뒤에 앉아 구경하곤 했습니다. 정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하 선생님, 오늘 윷놀이 팀 같이 하실래요? 정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야 영광이죠. 참, 정희 선생님, 저한테 체육교사였답니다. 오늘 우리 팀 제가 이끌어 우승하겠습니다. 갑자기 나온 용기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든든하네요. 저희 꼭 이겨요. 윷놀이가 시작되고 우리 팀이 연달아 승리하자 정희 선생님이 손을 들어 하이파이브를 청했습니다. 와, 하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이파이브. 손바닥이 마주치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렇게 손잡고 웃을 줄이야. 정희 선생님의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 선생님, 체육교사 출신이셨다면서요? 제기차기도 잘하실 것 같은데. 도전받은 기분이 들어 제기차기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화를 신고 몸을 풀었죠. 어설픈 첫 발차기가 지나자 점점 옛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5번, 8번, 10번, 20번을 연속으로 찼을 때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체육 선생님이셨네요. 대단해요. 정희 선생님이 두 손을 모아 박수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인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수리취떡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희 선생님이 수리취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 선생님, 이 떡은 제가 특별히 정성 들여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을 들였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떡을 한 입 베어 물자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있었어요. 정성이라는 맛이랄까요? 정희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데 그녀가 살짝 내 손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하 선생님, 언제 한번 남산같이 가실래요? 벚꽃이 지고 실록이 예쁠 때라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데이트 신청인가요? 아내가 떠난 후 2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남산 좋죠. 내일. 아니, 모레 어떠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레 10시에 남산 입구에서 뵐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의 별들이 더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70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법이네요. 기다리던 남산 데이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도 꺼내 입고 구두도 닦았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문득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어 넥타이는 빼고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네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느낌 몇십 년 만인지. 정희 선생님은 정확히 10시에 나타났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흰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 참 단아해 보였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제가 좀 늦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좀 일찍 와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풍경에 감탄하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따스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서울에 50년 넘게 살았는데도 남산 전망대는 처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정작 찾아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남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부산 출신으로 남편과 사별하고 10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슬아의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 외로우셨겠네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간 체육교사로 일했고 아이들은 아들 둘의 손주가 5이라고요. 아내와의 사별, 그 후의 외로움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남산 근처 조용한 한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여러 가지 반찬을 시켰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음식을 정갈하게 제 앞접시에 덜어주었습니다. 하 선생님, 많이 드세요. 요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는 것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남산 케이블카 정류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남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하 선생님. 저도요, 정희 씨.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정희 선생님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 선생님의 집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정희 선생님이 직접 그린 듯한 수채화가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었습니다. 정희 선생님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다정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수 씨. 우리 이제 천천히 알아가면 되잖아요. 그 순간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 경로당에서 산 옥팬티가 떠올랐죠. 화장실에 가서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 약을 2알 삼켰습니다. 효과가 빨리 나타났으면.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그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그리고 이런 약에 의지해야 하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 선생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나는 계속해서 그 약을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점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때로는 어지럼증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온 전화 한 통. 아버지, 저 영수예요. 며느리가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내일 9시에 대학병원으로 가시면 돼요. 오랜만에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아들 영수는 작은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 건강을 신경 써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요즘 복용하고 있는 그 약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까 봐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초조한 마음에 다리를 계속 떨었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었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진수님, 오늘 종합검진 받으러 오셨네요. 혹시 최근에 특별히 불편하신 곳이 있으세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순간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어요. 어지러울 때도 있고 의사는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를 지시했죠. 검사를 모두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한 마음에 병원 로비를 서성였습니다. 2시간 후 다시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 선생님, 혈압이 많이 높으시고 간 수치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최근에 약을 드셨나요? 특히 처방전 없이 구입하신 약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옥팬티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경로당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서. 의사는 약병을 받아들고 내용물을 살펴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약을 어떻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건 인증되지 않은 성기능 개선제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아들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친구 의사에게 미리 연락해 검사 결과를 알아보러 왔다고 했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걸 드세요? 아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나이 70의 여자를 만나고
그 관계에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 이런 약을 먹었다고? 그걸 어떻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영수는 할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강인한 남자로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다니. 내가 남자로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미안하다, 영수야. 아버지가 좀 외로웠나 보다.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시면 저희한테 오시지. 이런 위험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 다 아버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결국 더 큰 걱정을 끼치게 되었네요. 의사는 일주일간 모든 약 복용을 중단하고 처방약만 복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죠. 병원을 나오는 길 영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세요, 아버지. 애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의 집에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정혜 선생님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상황을, 내 부끄러운 선택을.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앞으로 자주 들르겠다고 약속했고 며느리는 일주일치 반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판석이었습니다. 진수야, 괜찮냐? 경로당에 안 보이길래 걱정했다. 아, 판석아. 병원에 갔다 왔어. 그 약 때문에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판석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약 먹었다가 어지럽고 가슴이 뛰어서 중단했어. 그 미숙이란 여자, 이상한 약 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판석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에 더 놀랐습니다. 그 여자 요즘 경로당 회원들한테 보험 들어주겠다, 자식들 모르게 돈 불려주겠다면서 돈을 모으고 다닌대.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위주로. 이런 사람을 경로당에 소개한 판석이가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 미숙이란 여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약으로 건강을 해치게 한 다음 보험이나 투자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나 봅니다. 정희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 요즘도 경로당에 오시나? 판석의 질문에 가슴이 다시 뛰었습니다. 응, 계속 한글 수업하셔. 그리고 우리 좀 가까워졌어. 판석은 놀라면서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정희 선생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이틀이나 연락을 못했으니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 씨,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어요. 정희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아들 집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병원에 갔다는 사실, 그 약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가족과 시간 보내셔서 좋으셨겠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경로당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든 찹쌀떡이 있는데 진수 씨 드시라고 가져갈게요. 네, 물론이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희 선생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었다는 사실, 그것도 그런 종류의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희 선생님이 실망할까봐, 나를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봐주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약속대로 찹쌀떡을 가져왔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로당에서 이상한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미숙 씨, 돈 많은 하 선생님 꼬셨대. 그 약 때문에 병원 갔다면서? 정희 선생님한테는 말 안 했대. 이런 소문들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누가 퍼뜨렸을까요? 아마도 판석이가 그 미숙이란 여자의 정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제 이야기도 새어나간 모양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희 선생님이 이 소문을 알면 어쩌죠? 그녀의 눈에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날 오후 정희 선생님의 한글 수업이 끝나고 여성 회원들이 그녀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잠시 후 그녀는 저를 한번 바라본 뒤 급히 경로당을 나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그녀도 소문을 들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를 걸었지만 정희 선생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 부끄러운 선택과 거짓말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정희 선생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도 오지 않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용기를 내어 정희 선생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우연히 근처 공원에서 정희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계셨죠. 정희 씨,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정희 선생님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들 집에 간 게 아니라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 약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정희 선생님은 여전히 외면한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희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나이 든 남자가 그런 약을 산다는 것이 창피해서.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매일 공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항상 같은 시간에 그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저는 옆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날씨 이야기, 때로는 제 과거 이야기, 그리고 정희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 그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셋째 날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가져온 저는 정희 선생님의 책이 젖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나이에 남자로서 자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혜 씨를 만나고 설레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런 약에 의지했고 그걸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70살 노인이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다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법도 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저도 사람입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희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수 씨, 저는 당신의 거짓말이 아프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믿지 못했다는 게 서운했을 뿐이에요. 우리 나이에 서로 의지하고 솔직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요, 정희 씨.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정희 씨가 많이 좋아요.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약속합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밝은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 선생님과의 화해 후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아픔,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젊은 시절 미술을 전공했다가 결혼 후 그림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야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요. 언젠가 작은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이 나이에 꿈을 꾸는 게 우습죠? 전혀요. 오히려 멋져요. 저도 정희 씨 덕분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인데요? 남은 인생,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이요. 그날 저녁 남산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희 선생님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아내 말고 다른 사람 품에 안긴 건 처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 선생님도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설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 영수에게도 정희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희 선생님을 만나본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정희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를 보니 저도 기뻐요. 며느리도 정희 선생님을 좋아했고 손주들도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딸 미영이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미영이는 어머니를 특별히 많이 닮았거든요. 아버지, 그분 정말 진심이세요? 딸의 물음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진심이야. 아버지, 다시 행복해지고 싶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해요, 아버지.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보면 어머니도 마음 아프셨을 테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이제는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희 선생님과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습니다. 때로는 경로당에서 윷놀이를 하고 때로는 남산을 걷고 때로는 정희 선생님의 그림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진수 씨 혹시 함께 살아볼까요?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거라도.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정희 씨.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남은 시간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정희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에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집안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경로당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정희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정희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집안이 북적거리고 평소에는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즐기며 지냅니다. 오늘도 정희 선생님의 손을 잡고 남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은 사치라 여겼는데 지금은 내 삶의 이유네요. 정희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진수 씨, 앞으로 우리 많이 다투고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면서요. 해질녘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정희 선생님의 손을 잡고 있으니 앞으로의 날들도 이렇게 아름다울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됩니다. 혼자가 두려웠던 나날을 지나 이제는 매일 아침 정희 선생님과 함께 걷습니다. 성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축복입니다. 인생의 겨울이라 생각했던 시간은 실은 또 다른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